안녕하세요. 김비트의 코인센족입니다. 데일리 영상 시작합니다. G20 정상회담에서 이제 인도에서 요청을 해서 암호화폐 자산의 미래에 대한 믿을 수 없는 제안이 드러났다.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인도의 G20 의장단은 크립토 자산을 다루는 정책 모델을 발표한다. 인도의 G20 의장국 요청 후 IMF와 FSB가 준비한 문서이고, 이거는 이 재무장관이 암호화폐 프레임워크를 요구한 이후에 나온 거다. 해서 내용을 같이 보시면은 광범위한 크립토 채택은 국가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고, 사실 크립토 채택 자체가 통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긍정적일 수도 부정적일 수도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사하는 게 이제 크다, 크립토가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잠재적 위협에는 통화 정책 약화, 재정 자원 영향, 글로벌 금융 불안정이 포함된다. 암호화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금지되지 않는다라는 게 좋은 내용인 것 같고, 완전한 금지를 시행하는 것은 어렵고, 사실 이게 맞아요. 왜냐면 국가별로 다 너무나 다른 게 상장되어져 있고 규제도 다 다르기 때문에 금지 시행하는 게 어렵고 파급 효과를 줄 수 있다. 사실 이게 파급 효과라는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정치적 표심 이런 것도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MZ 세대들, MZ는 이제 밀레니얼스랑 젠지를 말하는 건데, 결국 이제 밀레니얼스가 지나고 젠지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비트코인과 크립토에 대해서 다들 좀 프렌들리,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친화적으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금지시킨다면 여러한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고, 대신 크립토 서비스 제공업체의 라이센스를 제한하고,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국가는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 방지 기준을 시행해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우리나라가 조금 빡세긴 한데 잘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이 논문은 관할권에 다음을 권고한다. 통화 주권을 보호해야 되고 통화 정책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 크립토 자산에 대한 명확한 세금 처리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면적인 금지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표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신흥 시장에서는 표적 규제가 더 적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고, 라이센스 크립토 서비스 제공업체는 데이터 격차를 해소한다 라는 거고, 라이센스를 받은 기업은 더 나은 규정 준수, 모니터링과 보고를 해야 된다. 스테이블 코인이 기존 통화를 대체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내용이, 이 시장에 대해서 오랫동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이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 망했을 때 실제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이 시장이 절대적으로 커지고 있는 거는 명확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명목 화폐에 고정된 이러한 코인은 급격한 자본 유출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고, 또한 변동성을 더 갑작스럽게 전달하여 금융 안정성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고, 변동성이 크면 사실 금융의 안정성에 무너질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좀 웃긴 얘기인 게, 주식시장도 하루아침에 사실 나스닥 이런 데 보면은 상한가 하한가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물론 서킷 브레이크는 있긴 하지만 저번에 은행 파산할 때 보면 그냥 은행 한 방에 주식 빵원 됐거든요. 하루아침에. 그런 거 보면 변동성이 갑작스럽게 커진다의 그 정의가 뭐냐라고 해석을 하면 또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정책 보고서로 크립토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해 규제가 필요하지만 전면적인 금지는 필요하지 않다라는 점이 사실 긍정적인 것 같고, G20 국가들은 다가오는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공고사항을 추가로 논의할 거다. 이게 되게 저는 웃긴 게, 벌써 제 기억에 2, 3년 전부터 다가오는 정상회담에서, 그놈의 다가오는 정상회담에서 이 크립토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 하는데, 그래서 정확히 어떤 얘기가 오가왔는지 내용이 거의 계속 비슷해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나 디파이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위험할 수 있지만 금지는 하면 안 되고,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논의하자. 이 내용만 거의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누가 이거를 총대 메고 하겠습니까, 솔직히.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G20에서도 G7에서도 이런 정상회담에서 크립토 내용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시사하는 게 크다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맞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 예전에 저희가 유튜브 처음 할 때 한번 몇 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CN10Y는 중국의 10년물, DXY는 달러 인덱스의 이제 하이드 스프레드라고 해서 나타낸 이거 지표화를 만든 건데, 이 초록색 구간에서 항상 위에가 비트코인이고요. 비트코인이 이제 올랐다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초록색이 살짝 이제 막 맞닿아서 오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 이때도 16년 9월이었고, 이 구간 여기까지가 17년까지인데 이 상승률이 거의 비트가 한 2, 30배가 올랐을 거예요. 30배인가? 올랐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별로 오른 것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구간이 되게 여기가 사실 조금 천천히 올랐잖아요. 근데 많이 오른 거예요. 이때도 진짜 많이 올랐고, 이때도 많이 올랐는데,
반대로 떨어지는 것도 이것도 엄청 많이 떨어진 걸 거예요. 아마 50%에서 30% 이상 비트가 떨어진 걸 거고 지금도 보면 이걸로 보면 떨어진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어쨌든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상승 회로의 그 위, 상승 기류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 보이고 아래 보시면 이거 TSI라는 지표인데 사실 이 지표 뭔지 모릅니다. 근데 초록색일 때가 올랐으니까 그리고 이 VI라는 지표인 것 같은데 이것도 결국 지금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결국은 위인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위다. 우리가 단기와 장기 그럼 정의는 뭐냐? 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거 기준으로 보면은 16년 9월 1일부터 여기가 17년 12월이니까 1년 3개월인 것 같고 여기가 12년 노벰버니까 11월 1일부터 여기가 13년 12월까지니까 이것도 거의 1년하고 1개월 정도인 거고 여기는 20년 1월부터 옥토버니까 20년 10월부터 21년 11월까지니까 이것도 1년하고 1개월이네요. 이거는 지금부터니까 라고 본다면 1년하고 3개월이면은 뭐 내년 말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이제 차트 보는 건데 차트 사실 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희 이 하락 나온 이날부터 이날인가요? 이날부터 영상 계속 올릴 때마다 급격한 큰 상승을 바랄 수는 없다.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횡보 혹은 조금 더 내려서 23K 중반에서 23K까지, 그러니까 23.6에서 23K까지 이 구간 둘 중 하나에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거나 아니면 횡보를 한 달 이상 하고 올라가거나의 확률이 가장 높으니까 9월 나가리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때는 8월이었으니까 8월 18일부터 한 달이면은 9월 중순까지 나가리일 수 있다. 라는 말씀 드렸고 앞으로 이거는 아직까지 변함 없고요. 이번 달 자체가 크게 뭐가 없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횡보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고 위보다는 횡보하거나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에 비중을 높게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경제 매크로 얘기를 잠깐 하자면 금리를 어쨌든 올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올리냐 마냐의 문제인데 결국은 내려가잖아요. 근데 빨리 많이 올렸으니까 동결을 하루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결국 인하를 할 거라는 가정과 상상과 희망이 들어가면서 이 시장에 돈이 들어올 거고 유동성이 또 풀릴 겁니다. 결국에는. 그러면 자 금리가 0%에서 5.5까지 올라오는 5.5에 올라가는 구간에서의 지금 비트코인 하락이 이만큼이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5.5에서 동결하고 인하한다면 어디까지 내릴지는 또 모르는데 생각을 하면 0 이하로 금리를 늘릴 수는 없어요. 올리는 거는 뭐 이론적으로 무제한 가능하긴 하지만 어쨌든 과거 금리를 생각했을 때 5에서 6 사이가 최고 맥시멈이잖아요. 자, 그럼 반대로 금리를 동결을 정확히 하고 인하를 하게 되는 동결과 인하의 그 과정으로 가게 되면 자, 금리를 올려가는 과정에서는 0.25나 0에서 이제 3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3%의 금리에서 이거를 5나 6까지 올릴 수 있겠네라는 가정과 동결을 하겠네라는 가정과 인하할 수도 있겠다. 세 가지의 변수가 생기는데 금리를 고점을 피크를 찍었을 때는 동결하던가 인하하겠네. 혹은 동결을 시작하게 되면 추가 동결하던가 인하하겠네라는 가정이 들기 시작한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사실 인하를 얼만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시장이 엄청나게 오를 수 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마침 그게 반감기와 또 맞물리는 시기일 확률이 높고 또 심지어 ETF 현물이 되는 시기도 거의 내년 3월이 마지막 데드라인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보면 이 시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되는 것과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것, 어쨌든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풀리는 것과 그에 따른 이제 반감기 세 가지가 맞물려서 24년, 5년이 폭발할 수 있다. 우리 그냥 그거 보고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거를 버티기 위해서 그럼 어디까지 우리는 좀 버텨볼 수 있냐? 라고 했을 때 23K까지 버텨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고 어차피 저희 내용이 크게 앞으로 바뀌지 않을 거예요. 지난 한 달 동안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처럼 뉴스가 계속 있을 때마다 어차피 월수금 영상 올리니까 그런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